나는 평생을 글과 함께 살았고 말과 함께 늙어왔습니다. 이제 내 생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이 시점에서 고요히 뒤를 돌아보니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거창한 재앙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습관들이더군요. 오늘 나는 당신에게 조금은 서늘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당신이 매일 밤 몸을 뉘는 그 안식처인 침대 맞은편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만약 그곳에 시커먼 화면을 가진 텔레비전이 당신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면 당신은 매일 밤 자신의 생명력과 총기를 누군가에게 통째로 내어주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문명의 이기라고 부르고 휴식의 도구라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것은 영혼을 갉아먹는 검은 거울일 뿐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주변을 정리하고 내면의 빛을 밝혀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노년의 외로움을 달랜다는 핑계로 침실 안에 그 소란스러운 기계를 들여놓습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번쩍이는 불빛과 세상의 온갖 잡다한 소음들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나서야 겨우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그 검은 화면은 당신의 기운을 흡수하고 당신의 무의식을 어지럽힙니다. 옛사람들은 잠자리를 정갈이하고 머리맡에 잡스러운 물건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사람의 정신이 가장 취약해지는 수면 시간 동안 나를 보호하려는 지혜였습니다. 텔레비전이 내뿜는 전자파나 보이지 않는 기운들이 당신의 깊은 잠을 방해하고 뇌 휴식을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당신은 정녕 모릅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이 밤새 그 기계와 싸우느라 진을 다 뺐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제라도 그 위험한 편리함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침실은 오로지 당신의 숨소리와 정적만이 머무는 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텔레비전을 침대 맞은편에 두는 것은 마치 낯선 타인을 내 침실에 들여놓고 밤새 나를 감시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화면 속에서 흘러나오는 남들의 인생과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당신의 소중한 내면을 채우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남은 생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깊은 사유와 평온함으로 채워져야 마땅합니다. 육신이 늙어갈수록 정신은 더욱 투명해져야 하는데 그 검은 상자가 당신의 눈을 흐리게 하고 판단력을 흐트러뜨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육체의 병만을 걱정하지만 진정한 병은 정신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매일 밤 무심코 켜놓는 그 화면이 당신의 인지 능력을 떨어뜨리고 영혼의 에너지를 앗아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온 긴 세월 동안 지켜본 바로는 끝까지 총명함을 잃지 않는 이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공간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위적인 소리보다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신도 이제 그 소란스러운 기계의 전원을 끄고 당신의 침실에서 그것을 당장 치워버리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노년을 품격 있게 만들고 당신의 영혼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방을 채우고 있는 그 어두운 그림자를 거두어내고 오직 당신만의 평화로운 어둠을 맞이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오늘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노학자의 진심 어린 경고이자 사랑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공간 중에서 침실이라는 곳은 단순히 잠을 자는 방,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해부터 우리네 사람들은 잠자리를 정할 때 기운의 흐름을 살피고 머리 두는 방향조차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생명의 에너지인 기가 우리 몸을 감싸고 보호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당신에게 침실이 왜 우리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소중한 공간이 어떻게 문명의 도구들에 의해 침범당하고 있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침실은 하루 동안 밖에서 묻혀온 세상의 먼지와 소란을 털어내고 오로지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신성한 곳에 텔레비전이라는 커다란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동양의 오랜 지혜에 따르면 방은 비어 있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생겨납니다. 비어 있는 공간이라야 새로운 기운이 흘러 들어오고 내 몸에서 빠져나온 피로가 흩어질 수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침대 맞은편을 차지한 그 기계는 공간의 여백을 죽이고 당신의 시선을 강제로 붙잡아둡니다. 당신이 눈을 감기 직전까지 보고 듣는 것들이 당신의 꿈속으로 스며들고 결국 당신의 내일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잠이란 것은 단순히 의식을 잃는 상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우주의 기운과 맞닿아 스스로를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그 귀한 시간에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인위적인 빛과 소리가 끼어든다면 당신의 영혼은 쉴 곳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나는 당신이 방의 주인인지 아니면 그 방에 놓인 물건들의 노예인지 묻고 싶습니다. 많은 이들이 방을 화려하게 꾸미고 비싼 가전을 들여놓으면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의 격조는 무엇을 채우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비우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침대 맞은편을 비워두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 비어있는 벽은 당신의 상상력이 펼쳐질 도화지가 되고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야말로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의 인공적인 화면은 당신의 눈을 멀게 하고 당신이 정작 보아야 할 내면의 진실을 가려버립니다. 우리의 몸은 자연의 리듬을 따릅니다. 해가 지면 쉬고 달이 뜨면 깊은 고요 속으로 침잠해야 합니다. 그런데 밤낮 없이 켜져 있는 저 화면은 당신의 몸을 속이고 있습니다. 밤을 낮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뇌를 자극하여 억지로 깨어있게 만듭니다. 그렇게 망가진 리듬 속에서 당신의 생명력은 조금씩 시들어갑니다. 당신이 나이가 들어 기력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당신의 쉼터가 오염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지면 금세 탁해지듯 침실에 들여놓은 잘못된 물건 하나가 당신의 온 삶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 밤에 오로지 자신의 숨소리에만 집중해 보길 권합니다. 텔레비전이 내뿜는 소음 대신 창밖을 지나는 바람 소리나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잊고 지냈던 평온함을 되찾을 것입니다. 물건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스스로 공간의 주인이 되어 그곳을 다스릴 때 당신의 노년은 비로소 빛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방을 지키는 것은 곧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일입니다. 부디 그 소중한 공간을 이름 모를 방송국의 화면이나 광고들로 채우지 마십시오. 당신의 침실은 오로지 당신만을 위한 성스러운 숲이 되어야 합니다. 그 숲에서 맑은 기운을 마시며 잠들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휴식을 얻고 내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텔레비전의 꺼진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빛이 사라진 그 검은 유리는 마치 속이 깊은 택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불길한 기운을 머금은 거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는 오늘 당신에게 이 검은 거울이 가진 위험한 속성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옛사람들은 집안에 거울을 둘 때도 매우 신중했습니다. 거울은 빛을 반사하기도 하지만 사람의 기운을 빨아들이거나 흩뜨리는 성질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신이 가장 무방비 상태로 누워있는 침대 바로 맞은편에 그 거대하고 검은 화면이 놓여 있다는 것은 당신의 생명력을 매일 밤 시험에 들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이 든다는 것은 영혼이 육신의 속박에서 잠시 벗어나 쉬는 과정입니다. 이때 우리 주변의 사물들은 그 형태만으로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텔레비전의 매끄럽고 차가운 화면은 당신의 방 안에서 흐르는 온화한 기운을 차갑게 식혀버립니다.
화면 속에서 쏟아져 나오던 그 수많은 찬상들이 당신의 눈앞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그것들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잔영들은 검은 유리 뒤에 숨어 있다가 당신이 깊은 잠에 빠져들 때 당신의 무의식을 어지럽히는 헛개비가 되어 나타납니다. 당신이 자고 일어나도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마음이 늘 불안하다면 그것은 침대 앞에 놓인 그 검은 괴물이 당신의 고요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당신이 그 검은 화면 속에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발견하는 대신 맑고 투명한 경적을 마주하기를 바랍니다. 텔레비전은 본래 소통의 도구로 만들어졌으나 이제는 단절의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신과 당신 자신 사이를 가로막고 당신과 가족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특히나 밤은 성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누구를 만났고 어떤 말을 했으며 나의 마음은 어디를 향했는지 되짚어 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검은 상자는 당신이 자신을 돌아볼 틈을 주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외부의 소식과 자극적인 그림들을 쏟아내며 당신의 정신을 바깥으로만 돌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밖으로만 향한 마음은 결국 안으로부터 텅 비게 되고 당신은 이유 모를 허기짐과 외로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둠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품어야 할 대상입니다. 자연스러운 어둠 속에서만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올바르게 작동하고 우리 영혼은 비로소 깊은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대 맞은편의 텔레비전은 그 어둠을 인위적으로 깨뜨립니다. 설령 꺼져 있다 하더라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공간의 무게중심을 뺏어갑니다. 당신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 때 당신의 생각은 멈추고 창의적인 기운은 메말라 버립니다. 나는 당신이 그 죽은 공간을 다시 살려내길 권합니다. 그곳에 따뜻한 질감의 가리개를 씌우거나 아예 다른 곳으로 치워버리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의 눈이 마오가는 곳이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따뜻한 벽이나 부드러운 빛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이 나이가 들수록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의 단단함입니다. 내면을 단단하게 가꾸기 위해서는 우선 당신이 머무는 환경부터 정화해야 합니다. 나쁜 기운을 내뿜는 물건을 곁에 두고서 좋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검은 거울에 비친 당신의 모습이 생기를 잃어간다면 그것은 이미 그 물건이 당신의 에너지를 충분히 앗아갔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밤을 그 어두운 구멍에 내주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방을 따뜻한 온기와 평화로운 공기로 채우십시오. 그럴 때 당신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고 당신의 말에는 힘이 실리며 당신의 노년은 누구보다도 우아하고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방을 꾸미는 요령이 아니라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소중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그 파란 불빛과 끊이지 않는 소음들이 당신의 맑은 정신을 어떻게 갉아먹고 있는지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당신의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그 보이지 않는 침입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가장 귀한 자산은 재물이 아니라 세상을 바로 보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명징한 정신입니다. 그런데 침대 맞은편에 놓인 그 기계는 당신이 잠들기 직전까지 자극적인 빛을 쏟아내며 당신의 뇌를 억지로 깨워놓습니다. 사람의 몸은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휴식의 상태로 접어들어야 하는데 그 인위적인 빛은 우리 몸에 아직 낮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속아버린 당신의 몸은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밤새 얕은 잠 주변을 겉돌게 됩니다. 당신이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보는 그 화려한 영상들은 사실 당신의 뇌를 아주 피로하게 만드는 정보의 쓰레기더미일 뿐입니다. 뇌가 스스로 생각하고 정리할 시간을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그림들을 받아들이다 보면
당신의 비판적인 사고는 멈추고 그저 수동적인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젊은 사람들이 갈수록 참을성이 없어지고 나이든 이들이 자꾸만 기억을 잃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뇌가 진정한 휴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침실까지 따라 들어온 그 소란스러운 이야기들은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뿌리를 내리고 당신의 꿈을 어지럽히며 결국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상쾌함을 앗아갑니다. 나는 당신이 자신의 정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의 집에 도둑이 들어와 소중한 보물을 가져가려 한다면 당신은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그 기계가 당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총명함과 명석함을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밤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잠드는 습관은 당신의 영혼에 독을 타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연예인들의 뒷이야기나 남들의 싸움박질을 구경하며 당신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이 당신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나면 정작 당신이 인생에서 고민해야 할 깊은 철학이나 삶의 지혜가 들어설 자리는 사라지고 맙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침실의 빛을 다스려야 합니다. 인공적인 빛을 걷어내고 자연스러운 어둠을 받아들이십시오. 어둠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뇌가 다시 태어나는 세탁소와 같습니다. 그 고요한 어둠 속에서만 우리의 기억은 정리되고 상처받은 마음은 치유됩니다. 당신이 밤새 켜놓은 텔레비전의 불빛은 그 성스러운 치유의 과정을 방해하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눈이 침침하다면 그것은 당신의 눈이 밤새 그 강렬한 빛에 혹사당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눈이 피로해지면 마음의 눈도 함께 멀게 됩니다. 나는 당신이 이제 그 차가운 기계의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고 당신만의 고요한 밤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잠시 몰라도 당신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소식에 귀를 닫을 때 당신 내면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릴 것입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루를 갈무리할 때 당신의 정신은 비로소 맑아지고 노년의 지혜는 깊어집니다. 당신의 침실에서 그 에너지 도둑을 쫓아내십시오. 그리고 텅 빈 공간이 주는 평온함을 온몸으로 느껴보십시오. 맑은 정신으로 깨어나는 아침의 기쁨은 그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줄 수 없는 인생의 큰 선물입니다. 당신의 지혜가 흐려지지 않도록 당신의 밤을 지키고 당신의 빛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는 가끔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옛집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장식도 육중한 가구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얀 종이가 바른 벽과 나무 기둥 그리고 그 사이를 채우는 텅 빈 공간뿐이었지요. 우리 선조들은 이 비어있는 상태를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방이 비어 있어야 비로소 사람이 그 안에서 숨을 쉬고 맑은 생각이 자라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방은 어떻습니까? 침대 맞은편을 가득 채운 그 커다란 기계는 비어 있어야 할 소중한 공간을 꽉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건 하나가 놓인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려야 할 평온의 여백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방이 비어 있으면 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지납니다. 그 비어 있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내 마음속의 잡념들도 자연스레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텔레비전이 버티고 서 있으면 당신의 마음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그 기계의 표면에 부딪혀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마치 숨을 쉬려고 내뱉은 공기가 다시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것과 같아서 정신의 순환을 가로막는 일입니다. 당신이 늘 답답함을 느끼고 삶이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공간에 숨구멍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침대 맞은편의 그 죽은 공간을 다시 살려내야 당신의 인생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나는 당신이
물건이 주는 가짜 풍요로움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자꾸 채워 넣어야 마음이 놓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채울수록 마음은 무거워지고 비울수록 영혼은 가벼워집니다. 특히 잠을 자는 곳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당신의 눈앞에 아무것도 없을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이라는 가림막을 치워버리고 텅 빈 벽을 바라보십시오. 그 빈 벽은 당신이 살아온 세월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그려보는 도화지가 될 것입니다. 인위적인 그림들이 당신의 눈을 어지럽히게 두지 말고 당신 스스로가 마음속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비어있음의 미학은 절제의 지혜에서 나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덜어내고 줄여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버려야 합니다. 내 몸 하나 누일 작은 공간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그 마음가짐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침실에서 그 거추장스러운 기계를 드러내는 일은 단순히 가구를 옮기는 일이 아니라 당신의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과도 같습니다. 그 기계가 없어도 당신의 세상은 결코 작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내면 세계는 그 비워진 공간만큼 더 넓고 깊어질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 밤 그 비어있음이 주는 평화로움을 온전히 누려보기를 권합니다.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고 아무런 빛도 나오지 않는 그 텅 빈 공간 속에서 당신의 영혼이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꽉 막힌 벽 대신 탁 트인 마음의 창을 여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진짜 비결입니다. 당신의 공간을 비우면 당신의 운명도 맑게 개일 것입니다. 부디 그 소중한 비움의 자리를 다시는 죽은 물건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이 그 빈자리처럼 맑고 깨끗하게 흘러가기를 나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전하는 비움의 철학이자 참다운 휴식으로 가는 길입니다. 당신은 침대 주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쌓아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당신의 머리맡과 발치에 놓인 그 수많은 물건이 어떻게 당신의 기운을 갉아먹는 소리 없는 침입자가 되는지 말해주려 합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우리 주변의 사물들은 저마다의 기운을 내뿜으며 우리와 교감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침실을 가득 채운 그 차가운 기계들과 쓰다 남은 물건들, 그리고 머리맡에 어지럽게 놓인 손전화기는 당신이 가장 편안하게 쉬어야 할 시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편리함이라 부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당신의 생명력을 조금씩 훔쳐가는 도둑들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까지 손에서 놓지 못하는 그 작은 화면은 텔레비전보다 더 지독하게 당신의 눈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 작은 기계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남들의 화려한 일상과 자극적인 소식들을 보며 당신은 무의식 중에 자신을 남과 비교하고 불행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는 비교와 시기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가장 내밀한 공간인 침실에 그 비교의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밤새 머리맡에서 깜빡이는 그 파란 빛은 당신의 뇌를 쉬지 못하게 들볶고 결국 당신의 아침을 잿빛으로 만듭니다. 당신이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마음이 답답하다면 그것은 당신의 머리맡이 너무 소란스럽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이 자신의 공간을 조금 더 소중히 다루기를 바랍니다. 침대 주변에 쌓인 읽지 않는 책들이나 정돈되지 않은 가구들은 기의 흐름을 막고 당신의 정신을 산만하게 만듭니다. 물건에도 저마다의 자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주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 물건들은 차가운 기운을 내뿜으며 방 안의 온기를 빼앗아갑니다. 당신의 침실은 오로지 당신의 숨결과 고요만이 머무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곳에 불필요한 물건을 두는 것은 당신의 마음에 쓰레기를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변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깨끗하게 살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머물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평생을 달려오며 얻은 것들 중에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은 물건이 아니라 맑은 정신과 평온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그 쓸모없는 물건들에 둘러싸여 스스로를 가두고 있습니까? 당신의 발치에 놓인 그 큰 상자가 뿜어내는 전자파와 차가운 기운이 당신의 다리를 무겁게 하고 당신의 기맥을 막고 있습니다. 몸의 기운은 발끝에서 시작하여 머리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 길목을 기계들이 가로막고 있으니 어찌 몸이 성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당신이 오늘 당장 그 불필요한 연결선들을 뽑아버리고 당신의 방에 자연의 숨결을 불어넣기를 권합니다. 당신이 머무는 자리가 곧 당신의 얼굴이고 당신의 인생입니다. 어질러진 방에서 맑은 생각이 나올 수 없고 소란스러운 머리맡에서 깊은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밤을 그 가짜 기쁨을 주는 기계들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방을 따뜻하고 아늑한 정적으로 채우십시오. 아무것도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오직 당신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하루 고생한 당신의 몸을 다독여 주십시오. 물건을 덜어내면 그만큼 당신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당신의 영혼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월이 주는 선물을 온전히 받는 법이며 노년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가꾸는 길입니다. 당신의 공간을 정화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남은 생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방 안의 고요함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당신은 그 정막을 견디지 못하고 손을 뻗어 텔레비전을 켜곤 하지요. 화면 속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이들의 웃음소리와 떠들썩한 이야기들이 마치 당신의 텅 빈 방을 채워주는 온기인 양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 당신의 그 외로움이 얼마나 위험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말해주려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인위적인 소리에 의존하는 것은 당신의 영혼을 스스로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 소리들은 당신의 고독을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과 대화할 기회를 영영 앗아가 버립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외로움은 사실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 나 자신을 보살펴달라는 간절한 부름이지요. 그런데 당신은 그 귀한 신호를 텔레비전의 소음으로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가짜 웃음과 자극적인 소식들에 마음을 빼앗겨 있는 동안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더욱 깊은 소외감을 느끼며 시들어갑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그리워 기계를 켜는 그 마음을 내가 어찌 모르겠습니까마는 그것은 갈증이 난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고 결국 당신의 내면은 황폐해질 뿐입니다. 가짜 동료가 주는 위안은 화면이 꺼지는 순간 더 큰 허무함으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나는 당신이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품에 깊숙이 안겨보기를 바랍니다. 고독은 병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정적 속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처음에는 견디기 힘든 불안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묵묵히 견뎌내면 비로소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몸이 내는 소리, 당신의 마음이 흘리는 눈물, 그리고 당신이 살아온 세월이 들려주는 나직한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 소리들을 마주할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계가 만들어낸 허구의 세상은 결코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도 당신의 슬픔을 진심으로 어루만져 주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도 혼자였고 갈 때도 결국 혼자입니다. 이 명백한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의 침실을 채운 그 시끄러운 화면은 당신이 이 엄연한 진실로부터
도망치게 만드는 비겁한 도피처일 뿐입니다. 이제 그만 도망치고 당신의 고요 앞에 당당히 서십시오.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며 노년을 품격 있게 보내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기계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평온해질 수 있을 때 당신의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 밤 텔레비전을 켜는 대신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자신에게 말을 건네보길 권합니다. 그동안 참 잘 살아왔다, 고생 많았다며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그 짧은 한마디가 수백 편의 드라마보다 훨씬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외로움을 가짜 소리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비어있는 공간을 당신의 깊은 사유와 평온한 숨결로 채우십시오.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당신의 노년이 아름다운 숲처럼 깊어지기를 나는 간절히 바랍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그 경지에 이를 때 당신은 비로소 삶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보는 그 화면 속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혹은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기 위해 텔레비전을 켠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운명에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는 이는 드뭅니다. 나는 오늘 당신에게 당신이 무심코 받아들이는 그 이미지들이 어떻게 당신의 삶을 어지럽히는 업이 되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지지만 우리 정신은 우리가 보고 듣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의 마음 상태는 마치 물기를 머금은 솜처럼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시간에 질투와 미움, 싸움과 눈물로 가득 찬 자극적인 영상들을 당신의 눈과 귀에 쏟아붓고 있다면 당신의 내면은 어찌 평온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보지 않아도 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남의 집안 싸움이나 자극적인 범죄 소식, 그리고 끊임없이 욕망을 부추기는 광고들은 당신의 영혼을 탁하게 만드는 부정물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런 것들을 보며 혀를 차거나 혹은 흥미진진하게 바라보는 순간 당신의 무의식 속에는 그 부정적인 기운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먼지가 되어 당신의 인격을 흐리게 하고 당신의 운명을 어둡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 맑고 깨끗한 것만을 보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말에서 향기가 나고 우리의 뒷모습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대 앞에 놓인 그 기계는 당신을 자꾸만 저속하고 시끄러운 곳으로 끌고 내려갑니다. 나는 당신이 자신의 눈과 귀를 조금 더 엄격하게 지키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그 화면 속의 세상은 결코 진실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가공되고 부풀려진 거짓된 환상일 뿐입니다. 그 환상에 빠져 있는 동안 당신은 정작 소중히 여겨야 할 당신 곁의 사람들과 당신 자신의 삶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밤새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소식들의 마음을 다치고 나면 아침에 만나는 이웃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기가 어려워집니다. 내 안에 평화가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평화를 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침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어두운 그림자들을 걷어내야만 당신의 마음밭에 좋은 기운이 깃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맑은 마음을 심으면 평온한 노년이 찾아오고 어지러운 마음을 심으면 불안한 노후가 기다립니다. 당신이 매일 밤 텔레비전을 통해 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의 내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이 이제 그만 남의 인생을 훔쳐보는 일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데 정성을 다하기를 권합니다. 좋은 책 한 구절을 읽거나 고요히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내가 지은 마음의 매듭을 풀어나가는 것이 100번의 방송 시청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아주 예민하고
섬세한 그릇과 같습니다. 그 그릇에 무엇을 담을지는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디 그 소중한 그릇을 세상의 잡스러운 소음과 추한 영상들로 더럽히지 마십시오. 침대 맞은편에서 당신을 유혹하는 그 기계의 스위치를 내리고 당신의 방을 정갈한 침묵으로 채우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맑은 기운을 회복하고 당신이 살아온 날들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눈이 맑아질 때 당신의 세상도 비로소 투명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밤을 지키는 것은 곧 당신의 거룩한 인생을 완성해가는 길임을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당부입니다. 이제 당신의 공간을 다시 살리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나는 당신이 머무는 그 방이 단순히 가전제품으로 채워진 창고가 아니라 당신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작은 성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침대 맞은편을 차지한 그 텔레비전을 치우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 당장 옮기기 힘든 사정이 있다면 적어도 그 차가운 유리가 당신을 직접 바라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부정한 기운이 들어오는 길목을 막거나 귀한 것을 덮개로 가려 보호하곤 했습니다. 당신도 부드러운 천이나 따뜻한 색깔의 가리개를 준비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 그 검은 화면을 정성스레 덮어주는 행위는 단순히 물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식을 외부 세계와 차단하고 내면의 고요로 들어가는 하나의 의식이 될 것입니다. 방의 기운은 주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텔레비전이 있던 그 자리에 낮은 서랍장을 두고 그 위에 작은 꽃병이나 당신이 아끼는 투명한 돌 하나를 놓아두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연의 생명력이 담긴 물건은 기계가 뿜어내는 차가운 전자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온기를 내뿜습니다. 당신이 눈을 떴을 때 처음 마주하는 것이 시커먼 화면이 아니라 생명력이 느껴지는 작은 식물이나 부드러운 빛을 머금은 장식품이라면 당신의 아침은 훨씬 더 활기차고 맑아질 것입니다. 공간을 배치한다는 것은 단순히 가구를 옮기는 일이 아니라 당신의 시선이 머무는 길을 닦는 일입니다. 나는 당신이 빛을 다루는 법도 새로이 배웠으면 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방에 밝은 불을 끄고 은은하고 낮은 조명을 사용해 보십시오. 너무 밝은 빛은 정신을 산만하게 하고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낮은 곳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빛은 당신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하루 동안 쌓인 긴장을 풀어줄 것입니다. 텔레비전의 강렬하고 깜빡이는 불빛 대신 고요하고 머무르는 빛 아래에서 당신의 하루를 갈무리 하십시오. 그 빛 속에서 당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그동안 고생한 자신을 위로해주는 시간을 가져보길 권합니다. 또한 침실에는 소리보다 정적이 더 많이 머물러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잠이 오지 않는다고 기계를 켜지만 그것은 불 위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차라리 아주 낮은 소리로 흐르는 물소리나 바람소리를 들으십시오. 인위적인 사람의 말소리가 없는 공간이라야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안심하고 깊은 잠의 바다로 항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간을 정화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연결선을 뽑고 먼지를 닦아내며 나를 괴롭히던 외부의 소음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이 작은 변화들을 실천할 때 당신의 방은 당신에게 다시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이제야 내가 쉴 곳이 되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물건이 주인이 된 방에서는 사람이 소외되지만 사람이 주인이 되어 정성껏 가꾼 방에서는 삶의 품격이 우러납니다. 나는 당신이 물건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공간의 여백을 즐길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오늘 밤 정성껏 덮어준 그 천 하나가 당신의 꿈을 지켜주고 당신의 내일을 맑게 씻어줄 것입니다. 공간을 다스리는 자가 자신의 삶도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침실을 당신의 숨결로 다시 채우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의 시작입니다. 예순이 넘고 일흔이 넘는다는 것은 인생의 정오를 지나 노을이 지는 저녁으로 접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소중한 기술은 바로 삶의 속도를 늦추고 내면의 평화를 가꾸는 일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제껏 남들을 위해 혹은 먹고 살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걸음을 멈추고 당신 자신을 위해 시간을 써야 할 때입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벌어지는 남들의 소란스러운 삶에 당신의 귀한 시간을 내어주기에는 당신의 남은 날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귀합니다. 진정한 휴식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기뻐하는 일을 조용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세상의 소식에 뒤처질까봐 불안해하고 더 많은 정보를 가지려고 애쓰지만 나이가 들면 오히려 모르는 것이 약이 되고 비우는 것이 복이 됩니다. 나는 당신이 침실에서 그 시끄러운 기계를 치우고 얻게 된 그 고요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텔레비전을 끄면 처음에는 방안이 너무 조용해서 어색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을 조금만 견뎌보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당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나직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만난 인연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는지,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가만히 되짚어보는 시간, 그것이 바로 어른의 시간이며 지혜로운 노년의 모습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제 사소한 것들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다시 배우기를 바랍니다. 창가에 비치는 달빛을 감상하거나 따뜻한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충분히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꾸며진 방송 화면은 결코 자연이 주는 이 깊은 울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기계에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를 달랠 수 있을 때 당신의 노년은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혹은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당신 안의 평화를 지켜내십시오. 공간을 정리하고 마음을 비운 사람은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의 격조는 값비싼 물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태도와 머무는 공간의 맑음에서 우러나옵니다. 당신의 침실을 정갈하게 유지하는 습관은 당신의 품격을 높여주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잠들기 전 텔레비전 앞에서 넋을 놓고 있는 모습보다는 고요히 앉아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마무리하는 당신의 뒷모습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런 아름다운 노년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시드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더 깊은 향기를 내뿜고 더 넓은 그늘을 만들듯이 당신의 삶도 그렇게 깊고 그윽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당신의 침실에 내려앉은 정적을 사랑하십시오. 그 정적은 당신을 외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려는 하늘의 배려입니다. 텔레비전의 불빛을 끄고 당신만의 별빛을 찾으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의 공간을 다스리고 시간을 다스릴 때 당신의 얼굴에는 인자한 미소가 번지고 당신의 말에는 무게가 실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꿈꾸는 당신의 모습이자 당신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입니다. 부디 이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십시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충분히 눈부시고 가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한 말을 내뱉거나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려 할 때 당신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곤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의 중심에서 멀어졌다고 느낄 때 그런 외부의 자극은 더 깊은 상처로 남기 마련입니다. 나는 오늘 당신에게 타인의 비난과 세상의 소란으로부터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가 침실에서 텔레비전을 치우고 정적을 택한 이유는 단순히
잠을 잘 자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의 시끄러운 소리를 차단하고 내 안의 중심을 단단히 세우기 위한 훈련입니다. 내 방이 소란스러우면 내 마음도 소란스러워지고 결국 밖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도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당신을 향한 비난이나 서운한 말들은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은 불어오지만 당신이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그저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 바람을 억지로 붙잡아 마음속에 가두고 밤새도록 그것을 되새기며 괴로워합니다. 텔레비전을 켜서 그 괴로움을 잊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침묵 속에 가만히 앉아 그 불쾌한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당신의 공간을 정갈히 다스리고 있다면 남들이 던지는 말 한마디에 당신의 인생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남의 입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대접하는 그 태도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이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고민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식들이 당신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서운해하거나 이웃의 무심함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사는 것이고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침대 맞은편의 텅 빈 공간처럼 당신의 마음도 비워두십시오. 비어있는 마음에는 어떤 비난이 들어와도 머물 자리가 없어 금세 빠져나갑니다. 당신이 고요함 속에서 스스로를 사랑하고 보살필 줄 알게 되면 세상의 그 어떤 무례함도 당신의 평온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도 있고 화가 나는 순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당신의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숨을 고르십시오. 텔레비전의 자극적인 화면에 눈을 돌리는 것은 잠시 고통을 잊게 해줄지는 몰라도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맑은 정신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넘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이든 이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품격이며 지혜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다스릴 줄 알면 당신의 말에는 힘이 실리고 당신이 화를 다스릴 줄 알면 당신의 인품은 빛이 나게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풍파를 겪어왔고 그 모든 과정을 견뎌낸 귀한 존재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말에 일일비하며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침실이 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요새가 되게 하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의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고 다시금 평화로운 상태로 돌아오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흔들려 할 때마다 당신은 더 깊은 고요, 속으로 침잠하여 당신만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맑고 깨끗한 공간에서 길러진 단단한 마음은 그 어떤 무기보다 강합니다. 당신의 밤이 평온하고 당신의 마음이 흔들림 없기를 나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가장 든든한 편이 되어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승리이며 노년의 아름다운 완성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소유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 물건들이 우리를 소유하고 조종하기도 합니다. 나는 오늘 당신이 누리고 있는 그 문명의 편안함이 어떻게 당신의 자유를 구속하는 족쇄가 되었는지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당신의 침실 한가운데를 차지한 그 텔레비전은 마치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동반자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없으면 불안함을 느끼고 잠시라도 꺼두면 허전함을 견디지 못하는 당신의 모습은 이미 그 기계의 포로가 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람이 도구를 부려야지 도구가 사람을 부리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며 내면의 자유를 찾아야 할 시기에 물건의 마음을 빼앗겨 끌려다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사고 더 좋은 것을 가져야 행복해진다고 당신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텔레비전 화면은 화려한 색채로 당신의 욕망을 자극하고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온 긴 세월을 돌이켜보니 사람이 행복해지는 길은 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고 더 적게 가지고도 만족하는 데 있었습니다. 당신의 침실에서 그 커다란 화면을 치우는 행위는 단순히 공간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억누르던 물질의 무게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시작입니다. 물건이 적을수록 당신의 정신은 더 넓은 곳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고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주인의 자리를 되찾게 됩니다. 나는 당신이 가짜 풍요로움에 속아 당신의 소중한 생명력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최신형 기계를 들여놓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지만 정작 그 기계가 뿜어내는 차가운 기운에 자신의 따뜻한 정서가 메말라가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밤마다 텔레비전 앞에서 보내는 그 시간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당신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 아까운 시간을 왜 이름 모를 타인들의 목소리와 의미 없는 영상들에 내어주는 것입니까? 당신의 인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어야 합니다. 남이 그려놓은 그림을 구경하느라 당신만의 도화지를 빈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느끼며 당신만의 삶의 무늬를 그려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물건의 노예가 아닌 삶의 주인으로 사는 법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창고에 쌓인 물건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걸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침실에 놓인 그 기계의 전선을 과감히 뽑아버릴 때 당신은 비로소 물질이 주는 가짜 위안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습니다. 그 독립은 당신에게 뜻밖의 평온함과 자유를 선사할 것입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당신의 깊은 사유가 들어앉고 번쩍이는 불빛이 사라진 자리에 영혼의 맑은 눈이 떠질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물건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물건을 다스리고 공간을 호령하는 당당한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 곁에 남는 것은 우리가 가졌던 물건들이 아니라 우리가 닦아온 마음의 결입니다. 당신의 침실을 비우고 그 자리를 당신의 맑은 숨결로 채우십시오. 기계의 소음 대신 당신의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렇게 물질의 속박에서 벗어나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밤을 맞이할 때 당신의 꿈은 더욱 투명해지고 당신의 내일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물건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무엇보다 귀하고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이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남은 생 동안 완성해야 할 가장 위대한 과업입니다. 침실에서 텔레비전을 치우는 결단을 내렸다면 이제는 당신의 눈과 마음을 어지럽히던 또 다른 낡은 것들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나는 오늘 당신에게 복을 불러드리고 기운을 맑게 하기 위해 우리가 마땅히 놓아주어야 할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네 삶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새로운 것이 들어오려면 반드시 낡은 것이 나갈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방 구석구석에는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린 물건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당신의 기운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쓰지 않는 오래된 옷가지, 짝을 잃은 물건들, 그리고 이미 유행이 지나버린 잡동사니들은 당신의 공간뿐만 아니라 당신의 정신까지 무겁게 짓누르는 보이지 않는 짐입니다. 특히 당신의 침실에 묵은 먼지가 쌓인 물건이 많다는 것은 당신의 과거에 발이 묶여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을 붙잡아 두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집착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이미 인연이 다한 물건을 곁에 두는 것은 죽은 기운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 당장 그 낡은 상자들을 열어보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쓰겠지 하며 남겨둔 것들이 당신의 현재를 방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독이 됩니다. 물건을 비워낼 때 비로소 당신의 마음에도 빈자리가 생기고 그 빈자리에야말로 하늘이 내려주는 새로운 복과 맑은 기운이 깃들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주의해야 할 것은 부정적인 기억이 서린 물건들입니다. 누군가와 다투었을 때 입었던 옷이나 슬픈 일이 있을 때 곁에 두었던 물건들이 여전히 당신의 눈길이 닿는 곳에 있다면 그것들은 당신의 잠재의식을 끊임없이 과거의 아픔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텔레비전을 치워버린 그 맞은편 공간이 깨끗해야 하듯이 당신의 주변 전체가 맑은 기운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낡은 것을 버리는 것은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운명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치우는 일입니다. 당신이 과감하게 물건을 덜어낼수록 당신의 몸은 가벼워지고 당신의 생각은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제 물건의 양보다 길을 생각하는 삶을 살기를 권합니다. 수많은 잡동사니 대신 당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단 하나의 꽃병이나 단정하게 정돈된 이부자리만으로도 당신의 방은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비워진 공간은 차가운 빈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 피어날 기름진 토양입니다. 당신이 주변을 정화하고 나면 당신을 괴롭히던 불면증이나 이유 없는 불안감도 어느덧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깨끗하고 맑은 방에서 잠드는 사람은 그 꿈조차 투명하고 아름답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나이가 들어가며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고여있는 물처럼 정체되는 것입니다. 공간을 비우고 정돈하는 행위는 당신의 삶을 다시 흐르게 만드는 마법과 같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당신의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여백을 마련하십시오. 그 여백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유를 느끼고 남은 생을 더욱 값지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맑은 기운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낡은 것을 버리고 얻게 된 그 텅 빈 공간이야말로 당신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방에서 생명을 다한 것들을 하나씩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노년을 축복으로 채우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내가 걸어온 이 길을 뒤따라오고 있는 당신에게,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갈 젊은이들에게 나는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너무나도 빠른 물결 속에 몸을 맡긴 채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손안에 작은 기계와 침대 앞에 커다란 화면이 전해주는 소식들이 마치 세상의 전부인 양 믿으며 정작 당신의 곁에 있는 소중한 가치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나는 당신이 조금 더 느리게 걷고 조금 더 깊게 숨쉬며 당신의 삶을 스스로 보살피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급변하더라도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와 내면의 평화는 결코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당신이 침실에서 텔레비전을 치우고 그 정적을 선택한 것은 단순히 물건 하나를 없앤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바꾼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 작은 변화가 가져다주는 힘을 믿었으면 합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에 귀를 닫고 당신의 마음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어른이 되어갑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대접받는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의 내면이 먼저 맑고 단단해져야 합니다. 번쩍이는 인공의 빛에 눈을 빼앗기지 말고 당신 안에서 솟아나는 지혜의 빛을 발견하십시오. 나는 당신이 이제껏 겪어온 시련과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과 땀방울은 당신의 영혼을 닦아내는 맑은 이슬이 되어 당신의 노년을 더욱 아름답게 꽃피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당신을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귀하고 완성된 존재입니다. 텔레비전 속의 화려한 주인공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당신은 이미 가장 위대한 주연 배우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인생을 구경하느라 당신의 무대를 비워두지 말고 매 순간 진심을 다해 당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십시오. 당신이 지켜낸 그 고요한 침실에서 매일 밤 당신 자신과 화해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면 그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고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조차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을 기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배워야 할 마지막 공부입니다. 당신의 평온함이 주변으로 번져나갈 때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의 뒷모습에서 참된 삶의 가치를 배울 것이며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한 곳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밤이 깊어갈수록 당신의 정신은 더욱 명징해지고 당신의 가슴은 더욱 따스해지기를 나는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잠시 이 세상에 머물다 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떠날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가슴 속에 머무는 따뜻한 기억과 맑은 영혼의 자국뿐입니다. 당신의 침실에서 기계를 쫓아내고 얻은 그 소중한 평화가 당신의 남은 생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하지도 마십시오. 당신의 속도대로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그 길의 끝에서 당신은 비로소 환하게 웃으며 당신의 생을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응원하며 나는 언제나 이 고요함 속에서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자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이야기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 모든 말은 결국 하나의 점으로 모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삶을 사랑하고 당신이 머무는 자리를 정갈이하여 당신의 영혼이 쉴 곳을 마련해 주라는 것입니다. 침대 맞은편에 그 시커먼 화면을 치우고 당신이 얻은 것은 단순한 빈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남은 생을 채울 고요와 평화, 그리고 잃어버렸던 당신 자신입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 밤 그 텅 빈 공간이 주는 무한한 평온함 속에서 어느 때보다 깊고 달콤한 잠에 들기를 바랍니다. 그 잠은 당신의 지친 몸을 씻어주고 당신의 흐릿해진 정신을 맑게 깨워주는 생명의 세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살아있는 동안 내 안의 빛이 꺼지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의 인공적인 빛에 눈이 멀어 당신 내면의 보석 같은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이제 당신의 방에는 더 이상 당신의 에너지를 훔쳐가는 도둑이 없습니다. 당신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는 오직 따뜻한 정적과 당신의 깊은 숨결만이 머뭅니다. 그 정적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세상의 소란에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만족할 줄 아는 진정한 어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나는 당신의 그런 변화가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대견합니다. 늙어감이란 서글픈 퇴장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거대한 드라마의 가장 아름다운 막을 올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 하나하나에는 당신이 견뎌온 세월의 훈장이 담겨 있고 당신의 하얗게 센 머리카락은 당신이 쌓아온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그 고귀한 모습으로 당신의 방 한가운데 앉아 고요히 자신을 대면하십시오. 더 이상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거나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며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당신의 지금 이 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침대 맞은편에 비어있는 공간을 바라보며 당신이 써내려갈 앞으로의 이야기들을 꿈꾸십시오. 그 이야기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이제 나는 말을 줄이고 당신의 고요한 밤을 방해하지 않으려 합니다. 당신의 침실을 채운 이 맑은 기운이 당신의 몸 구석구석을 돌며 아픈 곳을 어루만지고
상처난 마음을 치유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맑은 눈으로 마주하는 세상은 더 투명하고 당신의 귀에 들리는 새소리는 더 청아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스스로의 공간을 다스리고 정신을 지켜낸 대가로 얻게 되는 선물입니다. 당신은 이제 비로소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부디 당신의 평화를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다시 소란스러운 곳으로 끌어들이려 할 때마다 당신의 침실로 돌아와 그 텅 빈 맞은편 벽을 마주하십시오. 그곳에서 다시 숨을 고르고 당신만의 중심을 잡으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면 세상도 당신을 귀하게 대접할 것입니다. 당신의 노년이 저물어가는 해가 아니라 내일의 태양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노을처럼 찬란하기를 나는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이 시간들이 내게도 큰 기쁨이었고 당신에게도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편안히 눈을 감고 당신의 영혼이 들려주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에 귀를 기울이며 깊은 안식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당신의 밤은 평안할 것이며 당신의 내일은 더욱 눈부실 것입니다.